정영진 대표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웰라이프 플랜 B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유되는 화면 없이 이렇게 화면 전체 얼굴 이렇게 마주 보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하태민 우리 교수님이랑 이게 좀 인사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인사를 한번 크게 소리 한번 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흔들 수 있는 분 흔들어 반갑습니다. 주시고 우리 이주연 선생님, 이주연 대리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울산에 계신 최정희 선생님 인사 너무 이게 네, 반갑습니다. 네, 최정희 선생님. 네. 하여튼간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뭐 강사 또 현장에서 학교에서 또 청소년 대상 교수 이렇게 하고 계신데 훌륭하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저의 프로그램 준비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한 90에서 100분 정도 진행하는 동안에 오늘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직접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삶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데 이제 강사인 교육자인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알고 실천하면서 내가 만드는 교육 과정, 커리큘럼, 강의 내용, 말하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번 여기서 하나라도 같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도 좀 이렇게 질문도 여쭙고 또 생각하면서 또 이제 자기 의견도 이렇게 채팅으로 하시는 시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근처에 이렇게 우리 씨앗모아 카드 있으면 미리 하나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뭐 머릿속에 다 있으시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면 다시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고독게나 해요. 오늘 우리 창인소 강사님들의 이 프로그램 명칭이 브랜드가 고독게나인데 제일 앞에 바로 고민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도전, 깨달음, 나눔인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드릴 거예요. 그 고민거리를 한번 생각했던 거를 생각나는 대로 또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넘어가셔도 좋지 않고요. 그 고민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으로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패러다임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명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전부 다 이렇게 사진도 그렇고 다 얼굴도 낯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오시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항상 제일 멀리서 오셔갖고 상품을 항상 받아가시던 분이 오셨어요. 우리 박정임 선생님 여기 있는데 네. 보통 항상 멀리 오셔서 이제 상품 받아가셨는데 오늘도 꼭 여지없이 참석했습니다. 자,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순천에서도 네. 그다음에 울산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대구 용산 유치원 이렇게 했길래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장소가 이제 용산이라 우리 동네 용산 유치원이 어디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대구시더라고요. 예. 대구에 있는 용산 유치원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리에 다 도착하지 못하셔서 운전하시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전운전하시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줌으로 하다 보면 서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공간 한번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하늘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번들을 쳐다보는 생각하면서 우리 학토제 음악강 교육센터는 이번에 어디로 옮겼죠? 하태민 교수님? 저기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겼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예. 이 서울 중심에서 동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여수, 울산, 뭐 대구, 또 경기도 이런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소는 용산에 있는 효창공원 앞 역 근처에 SLD 행복연구소, 비영리단체 행복사다리 같이 운영하는 곳에 있고요.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이 행복사다리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우리 꿈학관 교육봉사단 또 교육센터랑 협업을 해서 교고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교육 재능 기부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이제 군부대 교육이 좀 어려워서 웰다잉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이렇게 지역에서 용산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SLD 행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사다리 대표 및 꿈학관 교육봉사단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사람들이 보면은 요새 저 얼굴 보고서 좀 너무 뽀샵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는데 실물을 보고 비슷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더 건강 행복한 인생을 위한 Well Life Plan B. 좀 생소합니다. Well Life Plan B. 플랜 A는 뭘까? 그리고 소제목으로 웰다잉 준비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분 동안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과연 뭐 웰라이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웰라이프, 웰빙, 웰다잉은 과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삶의 관점에서 행복이란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덕목을 서로 갖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지, 또 삶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덕목은 뭔지, 그걸 또 한번 비교도 해보고, 또 아름답고 중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또 준비할 것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한번 좀 바꿔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26일 수요일, 이제 이번 주 말이 되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제 한 5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통상 요새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전후 분들이 많은데 50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90세까지 사시는 분이 여기 25분 중에 한 15분 정도는 90세까지 사시고 한 5분 정도는 100세까지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60인데 60 정도 나이가 되면 100세까지 살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사실은 100세라고 하지만 평균 수명은 지금 우리 남녀 합치면 평균적으로 83.5세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 건강 수명은 66세. 그래갖고 병을 앓으면서 우리가 사는 기간들이 대략 한 17년 정도가 돼서 66세부터 80, 한 3세까지는 17년 동안 이제 유병기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생로병사, 병과 늙어감, 노를 통해서 이제 삶의 마무리라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이제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뭐 대형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새해 벽두부터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현장에서 잠깐만요. 안타깝게도 오메 근데 쳤어? 좀 무섭지. 그 광주에 계시니까 오메 라는 어떡해. 어머에 어떻게 깜짝 놀라요. 현재 1명이 사망하셨고 5명이 실종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작년 6월에도 또 광주에서 그 건물 철거 중에
9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재난적으로 갑작스럽게 이거 사실은 누가 언제 이렇게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1월 같은 날 오후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공군 조종사가 비행사고로 순직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못. 자. 나는 소리 냈어? 동영상 소리 냈을까요? 동영상 소리가 혹시 잘 들리셨나요? 예. 아, 예, 좋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조종사는 사실은 저렇게 이륙해서, 항공기가 이륙을 해서, 저 추락하기까지 채 사실은 3분도 안 걸립니다. 3분. 3분 전에 조 조종사는 활주로 해서 항공기 점검을 마치고 라스찬스라는 곳에서 이제 이륙 점검을 하고 엔진에 풀파워로 엔진을 가속하면서 속도를 가속하다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이 정지가 되면서 이렇게 3분 만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순식간에 내가 5분에 죽을 줄 모르고 사실은 사고로 순직할 줄 모르고 사실은 이륙했던 경우도 있었죠. 1월 19일 뉴스에서는 프랑스 유명 배우 한 분이 가스파르 울리엘 잘생겼어요. 스키 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사고 난 이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스키 활강할 때 이분이 내가 이 활강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과연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이렇게 안타깝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년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어제 오늘 26일 공영시 기준으로 해서 누적 사망자가 6,620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아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백신을 접종했다가 부작용 사망 사례로 돌아가신 분들이 1월 11일 기준으로 1206번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시는 바로 옆 동네에 사시는 예비역 공군 준장 선배님 사모님도 아주 건강하시다가 백신 맞고 3차 백신 맞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폐혈증 피를 토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얼마나 황당하셨어요.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지 아닌지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지만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요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시거나 또 백신 부작용사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죽음 삶을 마무리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근처에 너무나 가깝게 다가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우리 백윤향 실장님. 우리 아까 저기 미리 질문하기로 좀 이제 각본을 짰습니다. 백윤향 실장님. 사망 원인 1위가 가장 높은 비율이 뭘 것 같아요? 질병이요? 네, 1위. 1위 질병? 질병? 질병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이요? 위암, 위암, 또 폐암, 간암 이런 것도 있고 뭐 사고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주위에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많이 돌아가신 건 어떤 경우든가? 노환이나 아니면은 뭐 암? 암이죠. 근데 암 중에서 어떤 암 이렇게 있는데 통상 우리는 이제
암이나 뭐 사고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깜짝 놀란 결과 중에 하나가 돌연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 중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암이 많지만 폐암보다도 많은 게 돌연사라고 하고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돌연사가 사망 원인의 1위인데, 돌연사는 주로 어떤 거냐면 급성 심장 정지로 인한 사망을 돌연사라고 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게 기준이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고나 재해나 이런 건 뉴스로 이렇게 막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 위태롭게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사고고 뉴스가 이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재해사고는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돌연사가 가장 많아서 언제 어디서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화장실에서도 쓰러질 수도 있고, 혼자서 또 운동하다가도 할 수 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이게 뭐 죽는 얘기를 하느냐? 바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다른 분들 안 계시면 그냥 마이크 켜놓고 계셔도 돼요. 김희정 선생님 표정이 보니까 딱, 나 저거 아는데, 나도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건데, 하는 표정이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수! 우와.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렇죠. 네, 맞아요. 또, 두 번째, 어디서? 어디서 돌아가실지 모른다. 또, 세 번째. 왜? 어떻게, 그렇죠. 왜나 어떻게 돌아가시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군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전투기 조종사를 몰고, 활동의회에서 사실은 언제든지 이 죽음이랑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지내오면서, 언제든지 내가 오늘 이 출경 비행기 떴다가 다시 지상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도 더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하루 내가 땅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이 대기의 산소, 한숨 한숨,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마시는 물, 내가 씹어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은 제 평생 군 생활 동안에, 군인들은 이 군복이 수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제 죽을 수 있는 현장으로 가라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에서도 가장 이 죽으러 간다는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주로 제가 타는 기종은 팬텀이라는 기종인데, 야간에 날씨가 나쁠 때 바다에 임무하러 갈 때는요, 정말 이 악마의 그 입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앞에, 비행기 앞에서 두 손을 탁 떼고 기도를 합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제가 오늘 이 순간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다시 착륙해서 다시 집으로 가, 아파트 문을 열면서 가족들에게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올라가면서 비행하면서는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로만 가고 기상이 나쁘군요. 이렇게 비행 착각이라고 해서 어느 한 날에는 조종사 2명이 동해에서 바다로 들어가고 남해에서 바다로 들어가고, 연속해서 4명의 조종사 하루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비행을 마치고 이제 지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매일매일 자기 전에 이제 하루에 오늘 감사할 거를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잠들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사람이나 가족들한테 저
따뜻하고 다시 보지 못하도록 후회 안 될 만큼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사례가 길었는데, 자, 내 인생이 오늘의 마지막이라면 우리 오늘 창인수 선생님들께 제가 던져드린 고민입니다.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볼 테니까는 내 인생이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지금 2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채 10시간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여쭤볼게요. 자, 우리 유명한 동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우리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통상 우리가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만 살다 죽는다는, 뭐 실제적으로 뭐 하루를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봤을 때 하루를 산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다 가니까 하찮지요. 그 시간 살다 뭘 하고 갈래나. 그런데 이 우리가 지구가 태어난 시간 45억 년으로 비교해보면 인생의 또 100년은 과연 뭐 어느 정도 될까? 한번 더 크게 우주의 시간 138억 년을 비교를 해보면 이 100세 인간이 아무리 살고 100세를 산다고 하면 과연 이 인간이 생각하는 하루살이의 삶보다도 더 짧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양팔로 딱 이렇게 벌려본다면 오른팔에서 왼팔까지 쭉 우주가 진행하면서 지구의 탄생이 이렇게 뭐 가슴 정도 여기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현재 인류가 지금 내가 이 속한 시간은 저 오른손에서 왼쪽 끝에 손톱 끝에 있는 요 조그만 손톱만도 못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때만도 못한 그런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평생을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이 삶과 죽음에서 나의 삶이 오늘 단 하루만 남아있다니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한 3분 정도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조현진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마이크 한번 올려주시고요. 음소거 해주시고, 가장 후회가 되는 것 하나든 2개든 괜찮습니다. 전 별로 후회되는 거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굳이 후회하자면 좀 열심히 살지 않은 것 후회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후회가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최수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최수연 선생님.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12시간 12시간 되면 이제 하루가 마무리가 돼요. 어차피 이제 100세가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길고 짧지만 이제 짧은 하루가 남다와 무엇이 후회가 될까요? 정말 저도 늘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은 해요. 그런데 늘 매년
이런 걸 하거든요. 아,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반드시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늘 일에 쫓기다 보면 항상 뒤로 물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좀 말일에 또 내년에는 부모님 모시고 반드시 좀 여행을 다녀봐야겠다. 더 늦기 전에 라는 그런 후회를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표해 주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물론 이 남은 시간이 하루냐 또는 1년이냐 또는 5년이냐 또는 10년이냐 또는 저는 이제 60이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제 나이 또래 사람 10% 안에 들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 40년이 남았는데 40년 일할 때랑 이 시간이 또 짧을 때랑은 이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아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선생님 중에서 김희정 선생님, 제가 질문할 걸 지금 딱 표정이 하겠구나라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표정이. 네. 오늘 하루가 네. 오늘 하루만 남는다면은 만날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다 연락해서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서는 난 죽는 날 어떻게 해달라 요구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그러고 싶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좀 이제 사람들 간의 소원한 관계들을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 저 꼬막강 교육봉사단 분들 대상으로 이 특강을 한번 진행했는데 그때 이미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시간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플러스된 게 좀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눠서 추가가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강원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강원주 선생님 강원 한별 코칭 심리연구소 요즘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하루만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희의 죽음을 정리하면서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이제 네.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고 조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사실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 계신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공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를 다른 분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같이 생각하고 또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오츠슈이치라고 일본의 이제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으로 나온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부터 25가지 쭈루루루 이거 다 읽기고 하니까 제가 뭐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하고 싶은 거 좀 더 해볼 거. 예, 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는 내가 이것도 좀 해볼 걸, 또 어디도 가볼 걸, 여행도 할 걸, 연애도 해볼 걸, 결혼도 해볼 걸, 뭐 자식도 낳아볼 걸 이런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해볼 걸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참고 사랑할 거. 주로 인간관계에 대해 가족과 친구와 또 원수졌던 사람들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죽을 때는 이게 모든 게 그때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됐을 걸. 우리 오늘도 하루만 남아도 우리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신다는 게 대부분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베풀고 나눌 걸 이런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2년 전인가요? 우리 김상근 교수가 이제 우리 고독변화 프로그램을 할 때 카드를 정하는 이렇게 고르는 것 중에서
이타심이라는 카드를 고르는데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이타심을 고르는, 남을 생각하고 하는 걸 고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여기 계신 강사님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의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우리 이 교육 대상자들한테,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또는 성인들한테도 나 말고 다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 더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더 이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웰라이프, 웰빙, 웰다잉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웰라이프 하면 라이프, 그거는 우리가 사는 거는 생, 로, 병, 사. 근데 사실은 라이프가 죽음의 단계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느끼거나 뭐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종교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의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 이전 단계까지가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딱 순간 이후는 그냥 이거는 별개의 순간입니다. 이후에는. 그래서 죽기 이전까지가 라이프고, 죽기 이전 단계까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웰라이프라고 해요. 근데 통상 우리는 이제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웰빙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관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기분 좋고 만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웰빙이라 한다면, 그러면 웰다잉은 뭐냐? 웰다잉은 이 사망이 돌아가시는 거,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름답고 존엄하게 하는 요 단계 전까지를 우리가 웰다잉, 이렇게 준비하는 데까지를 웰다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웰라이프는 웰빙과 웰다잉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 주로 웰빙의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려는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드렸거나 그 관점에서 덜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패러다임을 우리가 삶도 이 138학년의 우주적 관점에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보면서 내 현재의 질을 보듯이 삶도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생로병사가 웰빙과 웰다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웰빙은 삶의 관점에서 건강 행복한 좋은 삶을 꾸려가는 것, 웰다잉은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라고 치면 100세의 관점에서 이거를 더 좋은 아름답고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 내가 현재 할 것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웰다잉은 결국 웰빙을 포함하면서 웰다잉을 준비하는 게 결국은 웰다잉의 범위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웰빙 속에 웰다잉을 녹여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웰빙, 좋은 삶은 우리가 웰빙을 위한 행복한 인생계가 보통 다들 알고 실천을 해요. 그래. 왜? 눈에 보이고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상적인 진행해야 하는 걸 플랜 A.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잘 실천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했던 거는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관점에서 막 우리가 욕심 부리고 하고 싶고 막 이랬던 것들을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싹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마무리 관점에서 웰다잉을 하는 준비, 요거를 플랜 B, 비정상 상황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비정상 상황에 미리 준비해놓는 거예요. 미리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을 때, 이때 플랜 B를 미리 준비해 놓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웰빙이 더 풍요로워지게 되고, 웰빙이 풍요해지면 웰다잉이 더 잘 되고 삶의 마무리, 더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웰빙을 위한 좋은 삶, 좋은 죽음을 위한 웰다잉, 이런 것은 플랜 A와 플랜 B가 동시에 투 트랙으로 다 같이 준비가 돼야지
더 풍요로운 웰라이프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웰라이프 웰빙 웰라인 누가 준비하고 누가 결정할까요? 태문 교수님, 예, 누가 결정하지요? 자기가 결정해야죠. 네, 바로 여러분, 네, 당신들이겠죠.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죠. 네,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고, 내가 선택한 곳으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선택을 설계하고, 좋은 선택을 계획해서 좋은 선택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관점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생각하는 행복의 삶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가 만약에 행복한 요소의 딱 요소를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이 장기적인 75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 좋은 관계. 아까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나에게 이 서로만 남아있다. 바로 가족들, 또 다른 지인들,
연락도 하고 뭐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런 고독경합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또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몸과 뇌 건강에 굉장히 좋은 활동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두 번째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가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연세대학교 서원국 교수가 이제 딱 두 가지를 한다면은 사실은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외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럼 내향성 있는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낮느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태어날 때 유전적 설정값은 50%라서 외향성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0%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의도적인 활동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많이 할 경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좋은 선택을 예를 들어서 뭐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과 말과 행동을 선택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복의 요소들을 내가 더 많이 선택하고 또 이거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실행하는 것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40% 요소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어떤 자산이 있나요?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언제 삶을 마무리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삶을 마무리할지 못하는 덕분에 40년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덕분에 의도적 활동을 계속해서 더 함으로써 행복의 요소들 나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행복해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실천하고 행복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역시 행복한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에 꼭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대 최인철 교수의 행복한 영혼을 위한 세 가지. 그렇죠. 행복하다라는 거는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영양소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먼저 규정을 해야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3대 영양소가 있다고 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죠? 우리 몸은 이 세 가지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도 세 가지의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면 소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결핍되게 되면 마치 식물이 시들어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 수가 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혹은 자율의 상태, 혹은 자발성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불행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억지로 뭔가를 해야만 할 때, 그리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온통 내 일상을 뒤덮고 있을 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없고 해야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영혼의 그 핵심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자유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경험할 때 굉장히 불행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못한다라는 피드백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영혼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에너지는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성과가 난다. 내가 잘한답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의 목에 비늘이 있는데 다 같은 방향인데 하나만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다. 그걸 건드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느냐?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유능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영혼의 요소는 유능감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 사람들과 관계가 돈독하게 맺어져 있을 때
사람들한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3대 영양소라면 자유와 유능감과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이 세 가지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행복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후회하는 것들 보면 신기하게 행복한 요소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이 행복한 요소들을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제 4가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4가지 요소 중에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할 거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의대 교수인 인도 출신의 산지브 초프라라는 분이 4가지 요소를 들었는데 사랑, 용서, 나눔, 감사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게 대부분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고요. 여지없이 나눔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그 학자들 또 인문학 서적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요소들이 엄청 많은데 쭉 이렇게 구슬을 깨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 관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행복 사다리라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첫 번째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가장 이게 첫 번째 기단을 이룬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두 번째는 긍정적인 심리, 정서. 세 번째는 좋은 관계를 상징하는 사회적 건강. 네 번째는 꿈과 비전, 목표를 갖고 또 계획하고 실천하고 내가 유능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 다섯 번째 단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하이 레벨의 행복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달성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거. 몰입을 통해서 막 성취로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는 가치인데 어떤 하나만 이렇게 오타쿠, 덕후처럼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루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다양한 가치를 내가 취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단계인데요. 삶의 보람과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고 살게 되면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엄청나게 그 행복도가 높아지는 단계가 미닝, 의미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우리 베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뭐 5단계설 또는 7단계설, 8단계설에 우리 자아 성취에 관련된 게 사실은 제일 위쪽에 있거든요. 자아 성취, 성취가 accomplishment, 성취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그러면 뭐 경제적인 거, 뭐 돈이나 뭐 집 이런 거 어떻게 해? 거긴 바로 이렇게 제로 단계가 있어요. 거기는 일이나 집이나 돈은 필수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바탕에 깔려지고 자기의 유능감이나 이런 다양한 준비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생활 속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런 행복사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실천이 돼야지 이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말씀을 드려다 보니까 사람마다 개인마다 환경이나 연령별에 따라 이 기준들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한번 행복한 인생 덕목을 적으면 3개에서 한 5개 정도로 한번 찾아서 생각해서 한번 요 카톡 채팅에다 한번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선생님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고요. 나만의 행복 사다리를 한번 여기 시험모에 있는 카드에 있는 단어도 괜찮고요. 여기 없는 가치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씩 쭉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면 한 10분 이상 올라오시면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리님도 한번 올려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이론적인 행복 사다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지만 이걸 또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하려니까 저는 어떻게 이제 생활 속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전북 출신인데 거기에 근깨라는 이제 사투리 좀 있습니다. 오음에 근깨. 호미, 호흡, 미소, 긍정, 감사, 사랑이라는 거를 제가 호미, 근깨, 감사하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항상 입고 다녀요. 이 머릿속에 힘들 때 호미, 근깨, 감사하요 하면 이제 호흡,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항상 미소를 지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걸 찾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간에 사랑을 실천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비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이 근께 감사하요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나요? 굉장히 빨리들 올려주셨어요. 자, 우리 강은주 선생님, 사랑, 감사, 유연함, 평화, 감사, 희망. 우리 학대림 교수님, 황지영 선생님, 7가지나 건강, 지혜, 감사, 사랑, 존중, 긍정, 유연성. 좋습니다. 열정, 건강, 유식, 기억.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조금씩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요소들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기의 다른 거죠. 건강, 몸, 맘도 최정희 선생님 돈 나왔어요, 그렇죠? 꼭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백인양 건강, 자유, 즐거움, 배움, 여유, 유연함, 평정심 보면 굉장히 공통된 내용들이 항상 감사, 사랑, 믿음, 긍정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건강, 그렇죠? 이렇게 긍정, 자유.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 선희성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내용들이 앞에서 내온 동사에 굉장히 조가펀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중에 우리 이 고독계나 모임 오면 항상 하태민 교수님 말고 이렇게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머리 짧으신 분은 더 반갑습니다. 우리 선희정 선생님 혹시 이거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행복사들에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전남 순천의 혁신학교. 반갑습니다. 순천이요. 네네. 전략중학교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역사인데요. 애들하고 중학생이랑 사회 역사 과목 공부하고 있는데. 네. 혁신학교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사교육, 또 경쟁, 점수 이런 데 연연하고 있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처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게 혁신학교거든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점수나 경쟁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자극을 있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열풍이 좀 힘들긴 하네요. 그 행복 사다리 요 5개를 이렇게 리더 덕목들을 적어 주셨는데요. 요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즐거움. 뭘 하든지 즐거우면 행복할 수가 많이 없죠.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사실은 또 즐거움이라면 결국 우리 뇌에서 이렇게 좋은 호르몬들이 오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 중에서 혹시 한번 내가 내 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에게 하태민 교수님 왼손 들었다 내리셨는데 하태민 교수님 아까 발표하셨기 때문에 등장하시고 자 우리 혹시 한 분만 제가 존경하는 광주에 계신 갬둥이 감성둥이 정선아 선생님 이 카메라 좀만 내려주시고요. 한번 안녕하세요 정선아 선생님. 말씀 가능하세요?
아, 예, 말씀 가능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 한 분만, 우리 정명의 선생님,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맨 밑에 건강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안에서 주변 사람들 모두를 존중을 하면서 제 안에 내면을 통찰해서 그 이제 지혜를 맨 위에다 뒀거든요. 행복사다리 맨 위층에. 근데 요즘에 제가 무슨 책 읽다가 그 프랑스 철학자면서 샤르댕이라는 분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와 오메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를 알파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자아실현 이 부분을 오메가 포인트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통찰을 잘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마지막에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요. 멋지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행복사다리를 꼭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뭐 계속 뭐 오늘 내가 생각한 게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내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거를 내가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가치들을 내가 선별적으로 필요해서 항상 좋은 선택을 생각하고 이거를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한 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1, 2, 3가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되면서 돌아가야지 지속 가능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다 잘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잘하실 것 같아요. 삶의 관점에서 행복한 인성. 오늘 다른 부분들이 한 것들 긍정, 존중, 지혜, 자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웰다잉 관점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모두를 확 바꿉니다.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사시고 또 아픔도 없고 또 이제 갱년기도 잘 극복하시고 또 노화 이런 거 질환도 잘 극복하셔서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이렇게 해서 삶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웰다잉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작년 2월 기준으로 해서 한 80만 명 정도가 그 연명치료 안 받겠다. 이게 이제 그 졸음사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전 의료의약서 관련된 것들을 많이들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걸 신청하면서 그 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막 어르신들이 몇 분들이 오셔서 이거 신청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그냥 아프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그냥 나도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최근에 사실은 코로나 덕분에 국가적으로 보면 웰다잉을 주관하는 부서가 각 지자체에 보건의료과나 보건 관련된 계통이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 그 업무로 이제 웰다잉 업무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갖고는 거의 이제 아마 올해도 웰다잉 업무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웰다잉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이거는 브로니 웨어라는 호주분이 영국에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들 이것들을 책으로 썼는데요. 그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 나의 인생을 남의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 이게 아까 나왔던 뭐죠? 아까 여기 우리 다른 선생님 중에 우리 이주연 선생님도 오지혜 선생님도 여기에 자유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그렇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는 거 그것만큼 힘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첫 번째가 바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거를 그렇게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어렸을 때는 부모님, 또 어떤 경제적 요인, 아니면 사회적 요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후회하는 것들, 심지어는 그런 것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트라우마도 있고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나중에 딱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 때 보니까 돈, 명예, 권력, 아이고 그거 쓸데없더라. 내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하게 하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이제 욕심이 되고 또 이 돈을 계속 불러모으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이게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그냥 돈 버는 일에만 몰입이 되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원하던 것들을 못하고 그냥 이 경제적인 것에 또 매몰돼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밸런싱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다른 부분들, 가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세운 행복 사다리 요소들을 골고루 다양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내 감정을 더 솔직히 표현했어야 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깊이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또 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부대 임무 또 이제 국가 방어하고 또 이제 가족뿐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일이 좀 소홀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전역할 때쯤에 이제 집사람이랑 가족이랑 이렇게 크게 싸울 일이 있었는데 카톡으로 무슨 내용을 하다가 집사람이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상담사분에게 제가 딱 보여드렸더니 그 상담사분이 카톡 내용을 쫙 보더니 지금 사모님의 마음은 이러이러한 건데 지금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셔서 지금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카톡 내용에서 그런 걸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거는 공감 능력이 내가 거의 유치원생 수준이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과 이런 걸 읽지 못하니까 이제 내 감정 표현을 하고 남을 읽어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부부 상담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공부도 하고 책도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수준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시험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2학년 정도는 인정해 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이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게 거의 그냥 형식적인 이렇게 기계적인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죠. 알아채리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후회할 뻔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알게 돼서 지금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이거를 이제 가족뿐만 아니고 뭐 친구, 이웃 여러 사람에게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 더 많이 연락하고 살았어야 했다. 친구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두 명, 세 명의 친구들이라도 이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내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제 자유와 관련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해볼 것.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들 이렇게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에 제시를 했는데 또 다른 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근우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이제 책에서 3가지로 정리했는데 딱 간단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과 좀 더 관계를 잘할 걸.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랑할 걸. 두 번째, 해볼 걸. 세 번째,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을 걸, 나눌 걸. 이렇게 이제 3가지. 앞서서 말씀하는 것들이랑 되게 이렇게 맥들이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이거는 웰다인 10계명이라고 해서 이제 10가지로 해서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요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웰빙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건강하게 사는 거, 또 자기의 어떤 성찰, 자성하고, 또 이제 마감의 빛,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고, 또 자원봉사하고 나눔, 이런 거 플러스해서 삶의 마무리를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자서전을 작성하거나, 그리고 취업 물품을 보관하거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있는데, 뭐 유언장 뭐 이런 거는 뭐 보통 알죠. 사전 의료 의향서 요것 말고도 더 많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100세까지 사셨어요. 이제 내일 내가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딱 우리 가족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내가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한번 이제 가족들한테 너희들은 이런 덕목으로 살아라, 이렇게 좋은 가치를, 정신적 가치를 이렇게 남겨주고 이제 가셔야 돼요.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정신적 가치, 좋은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걸 한번 3가지에서 5가지만 한번 생각해서 아까처럼 채팅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내일이면 이제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고 좀 더 다른 세상에서 이제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자, 저는 제 거부터 한번 할까요? 우리 그 황지영 선생님이 먼저 딱 1등 하셨습니다. 수용, 용서, 휴식, 깨달음, 평화. 송 선생의 기여, 존중, 행복, 감사, 지혜, 기여, 감사, 삶의 가치랑 거의 또 비슷한 내용들을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름대로는 스피리추얼 라이프 디자이너라는 정체성을 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어떤 성찰과 깨달음, 그리고 평화, 그런 가치들, 그 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뭐 성실, 뭐 이런 가치들을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들과 한번 어디 쭉 올라오고 계신데요. 감사, 사랑, 용서, 수용, 사랑, 용서, 수용, 용서가 이제 또 좀 더더욱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건강, 기여, 감사, 제도, 감사, 사랑, 오지혜 선생님 감사, 사랑, 나눔, 건강, 휴식, 평화, 용서, 깨달음, 평화, 깨달음, 용서, 평온. 이제 우리가 이 삶의 마무리라는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웰빙에서 중요시하다는 가치들을 더하기 또는 약간 바뀐 게 수용, 용서, 깨달음, 성찰, 또 지혜, 또 기여, 이런 워딩들이, 이런 덕목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용서, 기쁨, 평화. 어떻게 이 단어들을 보면, 단어의 이렇게 레벨들을 보면, 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의식 수준의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레벨들이 물론 다 좋은 가치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행복의 관점에서 하는 단어의 가치들이 점수를 뭐 100점 만점에 한 뭐 70점이다 치면, 이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되는 또는 남기고 싶은 가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은 성찰, 평화, 깨달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삶의 관점에서와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이 두 개를 한번 내가
변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비교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용이라는 게 굉장히 또 가치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이효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뒤에 사진이 있는데 그 가족 사진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가족 가족 사진이에요. 있으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든든한 네. 후원 세력, 수호천사처럼 느껴집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이효춘 선생님 혹시 네. 그 삶의 관점에서 이렇게 했던 그 행복사다리랑 이제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하는 것들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혹시 두 개를 한번 소개해 주시고 또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는 건강, 열정, 평화, 감사, 깨달음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열정 대신에 용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것보다 저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저는 그 자신에 대한 용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또 이렇게 힐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착오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 집착, 또 화냄, 속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이거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 가치를 하게 되면 저는 지금부터 이 용서의 가치들 또 나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놓아버리려는 실천을 지금부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혹시 부천의 이소영 선생님, 이성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그냥 요 관련돼서 편안하게 아무 말씀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눔을 해주시면 다른 예. 선생님들의 깨달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많이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격할 때는 이 긍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안 떠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몸과 마음을 좀 관리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 간에서 이렇게 나를 물론 나의 주장도 주요하지만 이렇게 서로 수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 이소영 선생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좀 못하셨다 이런 솔직함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소영 선생님이 가장 편한 종교적이나 아니면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내가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거나 할 경우에 수호천사 그러니까 이 수호천사 감사와 긍정과 그 공감의 천사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수호천사가 딱 떠올라서 이 감사의 마음과 말과 또 공감의 단어 이걸 부처 실천적인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웰빙과 웰다잉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웰빙이기도 하고 또 웰다잉을 주는데 어때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 하다 보면 교회마다 같은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왜? 나의 환경과 여건과 경험과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부족한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바퀴가 굴러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각이 지거나 뭐가 지면 덜커덕덜커덕 걸려서 안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어도 4개, 5개의 골고루의 가치들을 다 꼽아놓고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웰다잉의 플랜 A입니다. 웰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플랜 A를 하시는 방법들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좋은 삶, 삶의 관점에서 아까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가치들, 뭐 건강, 자유, 즐거움, 사랑, 감사 등등 가치들 내가 또 요거는 이제 잘하고 있어요. 또 생각해서 요거 이제 플랜 A,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추가된 것들을 거기다 더합니다. 용서하고 또 깨달음, 휴식, 지혜, 이 나름마다 다른 가치들을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개수가 많으면 한꺼번에 7개가 넘어가면 기억하기도 힘들잖아요. 매직 넘버라고 7 플러스 7개 더하기 빼기 2개, 그러니까 5개에서 9개 사이를 넘어가면 우리가 인지 기능에서 외우질 못해요. 그래서 5개에서 많아봤자 7개 안쪽에 가치들을 나의 그 수호신, 수호천사, 친구들처럼 항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음에 그렇게 감사하여, 보호, 미소, 감사, 긍정, 사랑, 이렇게 내가 그 상황에 탁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거를 해주시면서 이제 웰다잉 계획 플랜 B. 근데 지금 우리가 플랜 B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플랜 B가 뭐가 빠진 것 같다. 뭐가 있느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행복사다리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실천하시면 되고요. 자, 앞서 웰다잉 10개명에 쭉 나온 들 보면 저기 뭐 유언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 이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갑자기 일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지? 당황스럽죠.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한테 우선을 해야 되는지 황망간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갑자기 일을 당하신 분이 의료 상태는 어쩐지. 그래서 비상연락망, 비상의료지원 정보, 또 갑작스럽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임종을 하게 되시면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었는지 이런 걸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희망하는 종교의식이나 또 어떨 때는 지난번에 그 전 전두환 대통령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50대 사진을 영정사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안 맞는다. 이게 좀 비슷한 사진이 있어야지 너무 젊었을 때 사진을 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언밸런스하거나 또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진이 없으면 뭐 갑자기 사진관에 가서 그냥 조그만 사진을 확대해서 막 크게 막 이런 사진을 넣기도 하면 또 이제 고인에 대한 결례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묘비를 만들거나 할 때 나는 묘비명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또 특수한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 두 개는 있을 수 있어도 종합적으로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없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통상 유언장이나 유언이라 하면 통상 그냥 재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거기에 들어갈 게 그러나 재정적인 것 플러스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게 돈 말고 다른 게 없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 31세 때 31 때 돌아가셨는데 위암으로 56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이제 너무나 가난하게 살으셔서 뭐 재산 이렇게 없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군에서 이제 대위였는데 뭐 그냥 아버님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이제 군에서 안전하게 비행도 마치고 또 군에서 장군으로 진급하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로 진출하면서 깨달은 게 와,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셨구나. 제가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사관학교 입학 딱 합격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저한테 적어주신 게 있어요. 경진아, 사관학교 합격을 축하한다. 경진이는 성실, 노력, 수분, 그러니까 분수를 지켜라. 성실, 노력, 수분의 가치로 훌륭한 공군 장교가 되길 바란다라고 저한테 써주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30년, 40년을 이렇게 지나고서 딱 바라보니까, 와, 우리 아버님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시구나. 그 가치를 저한테, 정신적 가치를 물려주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살아계세요. 어디에? 제 마음속에. 제가 성실하고 노력하고 분수를 지키면서 사회를 위해서 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더 가치 있게 하는 일들, 이게 뭐 오늘 하루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저의 모든 이 행동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은 아버님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가치 유산을 만드는, 남겨주는 것들도, 근데 갑자기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딱 이렇게 일을 당하면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럼 유산을, 뭐 경제적인 유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정신적 가치를 물려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이제 장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요. 저는 참고적으로 희망사항이 있다면, 저는 이제 1962년 12월 22일 동짓날에 태어났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저는 만 100세가 되는 데가 2062년 12월 22일 남쪽 하늘에 이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새벽 3시 30분에 만 100세를 딱 일기를 평안하게 별과 달을 보면서 삶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제가 제 엔딩 크레디트 딱 끝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나의 화장하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걸 난 가족들에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또는 장기 기증에 관련된 것도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치매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도 또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뭐 요양원에 가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거나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내가 그냥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하면서 또 사전에 내가 내 의지로 연명에 관련된 결정하는 것들을 미리 정했고, 또 세상을 위해서 장기 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 각막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생각나는 하는 것도 미리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웰빙에 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건 이제 기독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산상순의 팔복, 이것도 이제 평상시에 실천하는 거죠. 행복해라, 마음에 달하는 사람들. 이거는 무심, 무욕, 소연, 어떤 진성, 몰입, 또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 공감, 배려, 용서, 이런 가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하는 가치들이 이런 가르침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 너그러움, 겸손, 인내, 존중, 그 다음에 의로움, 또 자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정직, 진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행복해라, 수용.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치들이 여기 다 내가 삶을 마무리하는 가치들이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이거를 죽은 다음에 못하니까 하나를 더 할 수 있을 때 이 가치들을 내가 실천하는 게 사실은 가정을 준비하는 것에 커다란 한 축이다. 제가 이걸 딱 했더니 어떤 종교가 불교이신 분이 그러면은 불교는 뭐냐? 제가 일부러 이거 하나 넣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8정도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유,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 정오, 바른 말, 정오,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몰입에 해당되겠죠. 정념, 바른 의식, 정정,
선정, 바른 명정으로 한 것에 의식을 집중하고 하는 것. 또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 소승불교에 해당한다면 또 대승불교에서는 또 육바람이라는 게 있고 뭐 각 종교마다 이런 이 삶의 진리에 대한 가치들. 유교에서는 사단이 있죠. 사단, 인의, 예지신 배웠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뭐에? 삶에 또 웰다잉을 준비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천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획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내가 일을 당할 경우에 돌발 상황 플랜 B 가동. 그때 여기 없으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준비를 못해요. 그때 내가 하나씩 미리 다 써놓는 겁니다. 그거를 나의 비망록이나 아니면 나만이 아는 장소에 놓고 가족들에게 한마디만 주면 돼요. 내가 유사시에는 내 관련된 건 어디에 있다. 그때는 뭐 다 이렇게 친권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렇게 제 연구실에 왼쪽 서랍에 웰다잉 준비계획서라고 해서 딱 해갖고 있으니까는 이대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한 말씀만 해두거나 아니면 내 기록하는 뭐 베일이나 이런 데 하나만 딱 남겨두시면 돼요. 그 플랜 B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건 누가 쓴 거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한테 연락해달라. 연락처는 어디 있다? 비상연락망. 두 번째는 1차 의료재정전화 전문의. 나는 이런 지병이 있고 내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이며 내 의료 기록은 어디에 가장 잘 돼 있다. 그리고 준비계획이나 세부 항목, 사전 연명 의료나 장기기증, 유언장 이런 것들. 그때 유언장에 포함될 내용은 정신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들도 미리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든 에세이든 글이든 이런 형식으로 준비해 놓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해도 좋겠죠. 또 임종 소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종 소망 같은 것들도 미리 딱 기록을 해놓고 임종 전후에 종교 및 의식 희망사항. 나는 뭐 성당, 캐톨릭 신부님이 오셔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나는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화장을 해놓은 화장한 것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수목장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향 어디에 묻어달라 뭐 등등. 또 특수한 사항시 요청하고 싶은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싹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해도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이걸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와서 얘기해 줄 수 없으니 미리 기록을 해둔 겁니다. 내 의지로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 Well Life Plan B입니다. 자, Well Life Plan B 10페이지에 관련돼서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쭉 보여드리고 제가 우리 이주연 선생님을 통해서 요 Well Life Plan B 양식을 선생님들께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 인쇄를 하셔서 본인 또는 가족들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원하는 만큼만 작성해 두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씩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1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개인 신상 및 연락처. 난 누구다. 그 다음에 요즘은 사실은 핸드폰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주소, 비상연락망. 만약에 비상연락해야 될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거를 첨부해서 그 파일을 어디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 관련된 것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웰다잉 준비계획이 의료 관련 입장이 있다, 재정 관련 입장이 있다 없다, 위원장 여부, 그다음에 장기 기증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어디에 뭐가 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연명 의료용서가 어디 있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되죠. 임종 소망. 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난 집에서 사실 임종하고 싶다. 나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달라. 이런 것들 진짜 해놓으신 분들 꽤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임박하거나 임종하는 순간 임종 후에 희망하는 거 있어. 이 사람이 이
삶을 마무리하는 임종 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숨이 끊어질 때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하고 그 순간에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깨어있는 가운데 돌아가시는데도 그냥 아주 평온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사실은 가족들도 마음이 평안하죠. 근데 돌아가실 때 막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막 이렇게 뭐 회피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 막 가족들도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내가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저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계획을 한다. 그다음에 나는 화상 여부를 한다. 자,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숨겼으면 하는 자료들 이런 건 치워달라, 이런 건 공개하지 말라. 법전 스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저서들 전부 다 이렇게 뭐라구나 저작권 이런 것들 폐기해달라. 그리고 책을 더 이상 발행하지 말라. 내가 한 것들은 내가 뭐 생전에 한 것들은 남아 있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법정 스님 책들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 말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또 어디에 뭐 기부하거나 이런 것들 쭉 해주시고요. 영정 사진, 묘비명도 와서 이제 사실은 웰다잉 교육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이런 것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묘비명으로. 저는 묘비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피리추얼 라이프 디자이너. 제가 이제 저의 정체성, 직업의 정체성, 스피리추얼 라이프 디자이너, 행복 사다리. 저는 그렇게 딱 제 묘비에 가족들한테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사항은 이제 필요한 사항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사항을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거, 이게 내가 뭐 100세 이후에 죽을 거니까 뭐 나는 천천히 준비해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우리의 요리, 독트릿 해주고 지금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건 좋은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 자유지로 좋은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것, 바로 나의 몫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Life Plan A, Well-being 지금 하시고 있는 거 좀 더 다 보강해서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시고요. 오늘 여기에 더해서 잘하고 계신 거에 더해서 플랜 B, 웰다잉 준비계에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좋은 삶과 좋은 삶의 마무리 나의 선택으로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노 2인편에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데 이 도가 우리 속자는 도가 무슨 도사라고 해서 무슨 이제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점 잘 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게 그런 도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도는 좋은 삶을 사는 방법, 진리와 진실,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이 인간의 삶 속에서 더 좋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저는 바로 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침에 이거를 깨닫고 실천하면 오늘 밤 내 인생이 마무리돼서 나는 후회가 없다,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을 공자님이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가 처음에 고민을 내드렸던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도 여러분이 삶의 진실을 실천하고 오늘 밤 12시에 내 삶이 마무리가 되도 후회가 없어요. 그런 하루를 사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고 매일매일 아침 깨어날 때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을 하시는 것처럼 좋고 행복하고 나은 여러분만의 좋은 만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거의 다 이제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통상 우리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부탁하면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딱 세 분만 선착순으로 제가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나눔을 한번 청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실 분 이렇게 세 분만. 자, 여수 박정희 선생님은 제가 그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청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모지라고 하죠, 이모지. 또 닮으셨어요. 이게 자신의 얼굴로 하는가요? 박정희 선생님 혹시 이게 나오실 수 있나요? 화면?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어려우신 것 같고요. 자, 우리 혹시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자, 뵙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웰라이프 플랜 B, 웰다잉 준비에 관련된 제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제 100분 정도 진행됐는데, 내가 깨닫고 느낀 점을 한번 용기 있게 나눠주실 분. 혹시 신숙자 선생님, 혹시 제가 청해도 뭐 편안하게 그냥 느낀 점 그냥 우리 다른 선생님께 오늘이 고도 깨나 아닙니까? 깨달음을 나눔을 해야지 이게 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네, 저는 이렇게 오늘 강의를 딱 들으니까 사실 제가 초반에는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어디 외출 중이어서. 그런데 딱 들으니까 정말 삶의 어떤 파노라마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내가 뭘 준비하고 무엇을 내가 실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사전 의향서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썼어요. 근데 그거 쓰면서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들으셔서 필요성을 까지는 아직 못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더라고요.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오늘 이런 강의를 또 성심성의껏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선생님의 어떤 그 뜻에 따라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경기 성남의 이미정 선수 막 짱짱짱했어요. 좋습니다. 저 울산에 계시는 최정희 선생님. 네. 최정희 선생님, 네. 잘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좀 더 새로운 통찰을 한번 나눠주시면 다른 선생님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웰다잉을 처음 만났던 게 2012년,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서 좀 가능한 한 웰다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삶에서 좀 나누고 실천하고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제가 안식년 비슷하게 외부 활동을 접으면서 웰다잉을 현장에서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신숙자 선생님께서 작성하셨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로 제가 현장에서 사실은 몇 개월을 이렇게 나눔을 했었는데요. 사실 오시는 많은 분들이 웰다잉 좋은 죽음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나 자신이기보다는 자녀들의 삶 그런 부분 관점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사실 웰다잉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개인의 삶을 좀 통찰할 수 있고 좀 정리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홍보, 나눔 이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고독개나에서 우리 정현진 소장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럼 나는 울산에서 나눔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경험들 또 도움 필요하면 과감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또 한 25분 정도의 모임에서 사전연명 의뢰양서를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그룹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 고독개나 우리 창의서 모임의 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런 실천적인 거나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시는 소중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가 보통 죽음하면 굉장히 회피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피하고만 싶은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이라는 거를 한 번에 우리가 깰 수는 없어서 항상 용어 단어를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예. 그리고 well dying 이거보다는 well life plan B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친근하고 삶의 일부로서 다가가려고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명칭도 짓고 그랬는데 그게 좀 어려운가 봐요. well life plan B 이러면.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또 선생님들과도 이제 이런 정보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더 많은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재밌게 하고자 예화를 많이 들어서 시간을 좀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이 깨달음과 나눔한데 사실은 좋긴 합니다만 105분 동안 딱 맞네요. 보니까 제가 오늘 딱 100분을 했네요. 이 동안 진행된 제 부족한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잘 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꿈학관 교육봉사단, 꿈학관 교육센터, 학토제 강사, 창조 여러분들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를 기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오늘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이거 뭐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감사. 더 행복하고 건강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합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나눔해주신 정현진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쓰셨어요 들으시느라고.